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터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가 터키 산업계와 협력하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카안 및 잠수함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개발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언은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철수하고 터키의 카안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KF-21 보람에는 2015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의 개발비를 부담했으나 비용 지급 지연과 기술 유출 사건으로 관계가 악화되며 지분이 7.5%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터키의 카안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2024년 첫 비행에 성공했지만 초기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해 카안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는 KF-21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안탈에 따르면 터키를 방문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0일 목요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수비안토 대통령은 터키 산업계와 협력하여 5세대 전투기 카안과 잠수함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잠수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터키가 현재 개발 중이며 2030년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재래식 동력 공격형 잠수함 밀덴일 가능성이 큽니다. KF-21에 묻혀서 이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요. 인도네시아와 대우조선 해양이 잠수함 1차 잠수함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추가 물량도 계약했는데 이 계약금을 안 주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의 관련 보도는 2022년 8월로 그때부터 아직까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 해양에 잠수함 건조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공식적인 보도나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잠수함 사업까지 터키랑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수비안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터키가 합작 방산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도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으나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카안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계획에 참여 중입니다. 하지만 KF-21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현재 공동 개발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F-21은 한국 주도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협력 형태로 시작된 차세대 전투기 개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 8조 9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300억 원을 분담하고 2026년 6개월까지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제기 한 기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총 48기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최초 분담금 2,200억 원을 낸 이후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지연했으며 최종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개발에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기밀 정보를 USB에 저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을 약 3분의 1로 줄이고 그만큼 기술 이전도 축소해 달라는 안을 한국 측에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개발이 중반에 접어들어 인도네시아의 철수를 막기 위해 감액 요구를 수용하고 결과적으로 1조 원을 줄인 6천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개발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상태로 보입니다. 난처해진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달 수량이 줄면 기체 단가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은 120기 조달을 계획 중인데 단가 상승은 전체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KF-21 공동 개발의 향후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협상이 실패로 끝났는지 이번 인도네시아의 터키 카안 개발 계획 참여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KF-21이 기술력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에이사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2026년 배치 예정으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한국의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참여 감소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찾거나 단독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안은 터키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국산 차세대 전투기로 프로젝트는 2011년에 시작되었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4.5세대 전투기로 계획되었지만 스텔스 전투기가 대세가 되며 스텔스 설계, 에이사 레이더, 슈퍼크루즈 등 고급 기능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카한의 스펙은 전장 21m, 날개폭 14m이며 마하 1.8의 속도로 비행하고 최대 고도는 55,000피트, 전투 항속거리는 약 1100km입니다.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탐지 가능한 에이사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무장창, 6,000kg 이상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모델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탑재하지만 향후 국산 엔진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초도 비행은 2026년을 목표로 했지만 2024년 2월에 2년 앞당겨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28에서 2029년 사이에 첫 생산기가 터키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100기 이상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카한은 5세대 기술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GE F110 엔진에 의존하며 국산 엔진 개발은 불확실합니다. 터키의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5세대 전투기의 복잡한 시스템 통합은 지연과 비용 초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기술 영향에서 벗어난 독자 개발 5세대 전투기라는 상징성 덕분에 카한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잠재적 수출국으로 언급되고 있죠. 인도네시아 역시 터키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를 구매했고 올해 2월에는 터키 드론 개발사인 바이카르와 합작해 인도네시아의 드론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카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협력 확대와 실제로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고위험 항공 개발 사업 참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카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과 불확실한 일정, 그리고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무기 도입의 실효성을 따진다면 다시금 KF-21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라팔 42대, F-15EX 24대를 도입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카한까지 추가로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기술 접근성과 전략적 파트너십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리한 행보로 보입니다. 카한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 경제적, 기술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반면 KF-21은 이미 여러 차례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검증된 프로젝트입니다. 기술적 신뢰성과 안정성, 그리고 향후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가 방산 협력의 지속성과 실익을 바란다면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적 다양화보다 실질적 안보 역량 확보입니다. 이쪽 저쪽 눈치 보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확실한 기술이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KF-21 프로젝트의 중심을 두고 진정한 공동 개발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거나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시도와 분담금 미지급 문제는 KF-21 공동 개발 사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터키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카이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고 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